안녕하세요, 미호예요. 톱10 편에서 푸딩은 상디를 향한 슬프고도 아련한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상디와 푸딩의 운명과도 같은 만남과 아쉬운 이별, 그리고 마침내 사랑에 이르는 상디와 푸딩의 아름답고도 아련한 사랑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비명과 함께 뜬금없이 여성에게 구애하는 변태 같은 한 남자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과연 이 변태 같은 남자에게는 무슨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화면은 과거로 흘러갑니다. 변태의 이름은 상디. 제르마 왕국의 왕족 빈스모크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자신의 아이들을 감정이 없는 전투병기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 상디의 어머니 소라에 의해 자신의 남매들과는 달리 평범한 신체 능력을 지닌 실패작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빈스모크 가문에 소칠하며 자신의 아버지는 물론 형제들에게조차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지옥과 고통의 나날 속 상디에게 하나의 즐거움이 있다면 자신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능력도 없고 왕족이면서도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상디의 모습을 상디의 아버지는 혐오스러워했고, 유일하게 자신의 어머니 소라만이 상디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들의 괴롭힘, 고통의 나날 속에 자신의 끔찍한 음식을 아무런 불평 없이 기뻐해주는 어머니의 모습에 상디는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지만, 자신의 아이들을 감정이 없는 괴물로 만들 수 없어 독극물을 마신 소라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자신을 보호해주던 어머니가 사라지자 상디의 아버지 빈스모크 저지는 상디의 죽음을 위장하여 빈스모크 가문에서 제명시킴과 동시에 철가면을 씌우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지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절망의 나날 속 빈스모크 저지의 최소한의 배려인지 상디는 요리책과 도구를 받아내 요리를 할 수 있었고, 자신의 요리에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유언이자 마지막 말인 또 만들어 줄 거니? 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언젠가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맛있는 요리를 내놓을 수 있는 당당한 한 명의 요리사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다짐과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지하 감옥에 갇힌 상디의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결국 상디의 누나 레이주의 도움으로 지하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나 도망치는 도중 우연히 빈스모크 저지와 마주치게 됩니다. 제르마 왕국에서 도망치는 상디의 모습에 저지는 정말 다행이라며, 상디는 가문의 오점이니 절대 남들 앞에서 빈스모크 가문이라고 밝히지 말아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에 상디는 다시 한번 절망하고 상처받아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자신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음에도 아사의 위기 속에서 상디를 구해준 것은 물론 상디를 자신이 거둬 당당한 한 명의 요리사로 만들어둔 제프에 의해 점점 마음을 열어가며, 절대로 여자는 때리는 게 아니라는 제프의 가르침과 남자로서의 기사도를 익혀 자신의 음식에 기뻐해준 어머니의 모습과 같이 언젠가 자신의 음식이 기뻐하며 애정을 채워줄 상대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프가 가르쳐준 기사도는 현대와 맞지 않아서 여성들의 눈에 상디는 괴상한 남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과도한 애정 결핍으로 성급하게 여성들에게 구애하던 상디는 번번이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밀짚모자 해적단과 여행을 떠난 상디는 사라져줘서 정말 고맙다며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빅맘과의 동맹을 위해 자신을 구해준 제프의 목숨을 인질로 삼고 빅맘의 딸 푸딩과 결혼을 강요받게 되었고, 상디는 자신의 은인이자 진정한 아버지인 제프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료들을 떠나 푸딩과의 결혼을 허락하며 토트랜드로 향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자신들을 떠난 상디를 따라 밀짚모자 일당은 토트랜드로 향하게 되고, 빅맘의 영역에 은밀히 잠입하였으나 과자로 만든 집을 보고 참지 못해 기어코 사고친 루피와 초파에 의한 말각의 위기 속 우연히 상디의 약혼녀 푸딩과의 만남과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루피를 구해준 푸딩은 루피가 상디의 동료인지 몰랐고, 루피와 초파를 구해준 이유는 순수하게 자신의 새로운 레시피로 만든 집을 맛있게 먹어주는 인물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히며, 푸딩은 상냥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루피가 상디의 동료임을 이야기하자 푸딩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눈썹은 뱅글거리고 눈은 하트 모양이지만 정말 다정한 신사이고, 제과에 대해서도 박식해 많은 걸 알려준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같은 취미를 지닌 믿음직한 남자이고, 꿈이 아닐까 싶을 만큼 멋진 분이라고 이야기하며 상디가 마음에 든 듯 이내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워하나, 상디는 푸딩과 결혼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동료들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며
상디에게 결혼을 거절당했음을 밝힙니다. 푸딩은 아쉽지만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언니도 자유연애를 추구해서 바다로 나갔다며 다음에 나타날 내 결혼 상대가 더 멋진 사람일지 모르지 않냐고 이야기하며 아쉬움을 남기고 빅맘의 적단의 남매들밖에 모르는 숨겨진 항로를 가르쳐주며 루피를 도와줄 것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흘러 푸딩의 도움으로 루피는 드디어 상디와 재회하게 되나 제프의 목숨을 인질로 잡힌 상디는 자신과 함께 돌아가자는 루피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점점 상디와 푸딩의 결혼식은 가까워집니다. 잠시 루피와 재회한 상디는 푸딩의 의도를 눈치채며 둘만의 대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빅맘의 억지 결혼이 아닌 자신의 언니와 같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던 푸딩은 자신이 죄를 뒤집었을 테니 상디에게 섬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나 상디는 상처를 가리고 있던 엉망진창이 된 얼굴을 보여주며 빅맘이 설치한 폭탄과 자신의 은인 제프가 인질로 잡혀있는 걸 설명하고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빈스모크 가문의 나고자이고 왕족으로 태어나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푸딩과 만나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료들과 제프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진심으로 푸딩과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에게 배척당해 엉망이 된 상디의 얼굴과 슬픈 과거에 대해 들은 푸딩은 상디와 비슷한 자신의 과거 모습이 떠올랐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와의 결혼은 지옥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상디를 위해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나 이내 상디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동료의 목숨 때문에 결혼을 하겠다는 사실과 빅맘의 숨겨진 계획을 떠올리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푸딩과 이야기를 마친 상디는 방으로 돌아와 제프를 비롯해 동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현실과 자신을 위해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는 푸딩을 떠올리고 푸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마음을 다잡으나 상디와 이야기를 마친 푸딩은 마치 인형같이 자신의 말대로 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빅맘의 모습과 결혼 정도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언니 로라를 떠올리며 고민을 거듭하고 이내 마음을 다잡은 듯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붙잡혀있는 나미와 루피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푸딩은 루피에게 상디와 만나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정말 기쁘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고민은 모두를 괴롭게 만들고 있으니 상디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상디를 결혼식 도중 죽여버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푸딩이 고민을 거듭한 이유가 상디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빅맘의 계획대로 상디를 죽이는 것이 아닌 상디를 살리기 위해 고민했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푸딩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빅맘과 가족들을 위해 계획을 진행시키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눈치챈 레이주를 붙잡아 신문하던 도중 푸딩에게 꽃을 선물하려고 온 상디는 우연히 자신의 본심과는 반대로 거칠게 말하는 푸딩의 또 다른 모습을 목격하며 그딴 놈이랑 내가 결혼을 하겠냐는 본심 아닌 말과 결혼식에서 상디를 비롯해 제르마 왕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몰래 숨어서 듣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푸딩의 말에 상처받아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깨달은 상디는 쏟아지는 빛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내 눈물을 흘리며 푸딩과 상디의 마음은 오해와 함께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푸딩의 마음을 오해한 상디는 고민을 거듭하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결혼식을 진행할 것을 다짐하고 시간이 흘러 이윽고 결혼식이 시작되며 빅맘의 계획대로 결혼식 마지막 순간 베일을 벗고 모든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는 푸딩의 제3의 눈을 보여주어 상디가 자신을 혐오스러워하는 사이 상디를 죽여버리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푸딩의 본 모습을 본 상디는 자신도 모르게 푸딩의 세계의 눈을 바라보며 이 얼마나 아름다운 눈동자인가 라며 푸딩의 미모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상디의 진심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내 자식이지만 기분이 나쁘니 눈을 숨기고 다니라는 빅맘의 말과 자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괴물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괴롭힘을 당하는 자신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악랄해진 슬픈 과거를 떠올리고 자신은 눈이 셋이나 달린 추한 괴물일 뿐인데 웃기지 말라고 울부짖으며 자신은 상디를 죽일 것이라고 수없이 되뇌입니다. 푸딩의 암살 시도가 무산됨과 동시에 밀짚 모자의 땅이 난입하며 결혼식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고 푸딩은 상디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듯 나는 항상 남을 속이고 살아왔다며 추한 이 모습이 나의 본성이라고 상디에게 외칩니다. 이어지는 푸딩의 자신에 대한 혐오의 상디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 자신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고 상디의 애정어린 답변에 푸딩은 더 이상 차마 상디에게 총알을 발사하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혼란한 상황 속 빅맘은 결국 식타마리에 빠지게 되고
그 틈을 틈타 밀짚 모자일 땅과 상디는 달아나기 시작하나 식타마리에 빠진 빅맘에게 페로스페로가 밀짚 모자 일당이 웨딩 케이크를 훔쳐 도망갔다고 거짓말하고 빅맘이 밀짚 모자 일당을 뒤쫓으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상디와 밀짚 모자 일당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푸딩은 도망치고 있는 쉬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쉬폰은 남편 베찌가 빅맘을 배신해 빅맘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며 이제 빅맘과 자신은 관련이 없어 도와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쉬폰의 말에 푸딩은 눈물을 흘리며 이대로 가다간 상디씨와 상디씨의 동료들이 죽고 말 것이라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푸딩의 상디를 향한 사랑과 애원에 결국 쉬폰은 푸딩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돌리고 푸딩과 함께 도망치고 있는 밀짚 모자의 땅에게 날아갑니다. 푸딩의 모습을 본 상디는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도 있고 귀여운 푸딩이 상처 입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이야기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준 상냥한 상디에게 사랑에 빠진 푸딩은 상디의 상냥한 말에 기절해버리나 시간이 없으니 빨리 본론을 말하라는 쉬폰의 다급한 요청에 다시 정신을 차린 푸딩은 상디와 밀짚 모자의 땅에게 뜬금없이 추하다고 말하며 도망쳐도 소용없고 빅맘이 바다 끝까지라도 따라가 모두 죽여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런 푸딩의 마음에 없는 말에 쉬폰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당황하고 본심과는 반대로 말에 울먹이는 푸딩 대신 빅맘이 밀짚 모자의 땅을 따라오는 이유를 설명해주며 빅맘의 식타마리를 막기 위해 케이크를 만들려면 상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쉬폰의 말에 푸딩은 상디에게 알아들었으면 동료들이 빅맘에게 죽는 모습을 보고 지옥을 듬뿍 맛보라고 이야기하나 또다시 자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며 울먹이고 도와주겠다는 상디의 말에 푸딩은 말을 더듬으며 그러니까 딱히 당신이 죽지 않았으면 해서 일부러 빅맘을 막으러 온 게 아니라고 상디에게 씨를 붙여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푸딩의 황당한 모습에 밀짚 모자 일당은 푸딩이 상디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나 상디는 항상 자신이 다른 여자들을 일방적으로 좋아했기에 푸딩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푸딩은 거친 말을 내뱉어도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상디에게 감동하며 더욱더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덧 푸딩은 상디와 웨딩 케이크를 만들게 되고 기억을 조작당해 상디와 푸딩이 결혼한 것으로 착각하게 된 부하들이 웨딩 케이크를 만드는 게 상디와 푸딩이 결혼 후 첫 공동 작업이 아니냐는 말에 마치 뉴아프만 왕국에서 지옥에 2년을 보낸 뒤 처음으로 여성을 본 상디의 모습과 같이 푸딩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기절해버립니다. 그 후로도 요리하는 상디의 멋있는 모습에 푸딩은 몇 번이고 기절과 깨어남을 반복한 끝에 마침내 웨딩 케이크를 완성시키고 빅맘의 식타마리를 해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빅맘의 식타마리를 막은 상디와 푸딩은 카타쿠리와의 승부를 마친 루피를 데려오기 위해 다시 빅맘의 마을로 향하고 루피를 기다리며 상디와 푸딩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상디가 푸딩을 향해 이야기하려 하자 푸딩은 부끄러웠는지 상디에게서 멀리 떨어져 멍하니 상디를 바라보고 이상한 곳에서 둔감한 상디는 자신을 향한 푸딩의 사랑을 눈치채지 못하고 비록 결혼은 함정이었고 전부 빅맘의 적단의 연기였지만 나의 피앙세 역할은 푸딩이라서 정말 다행이었다며 푸딩을 향해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시합니다. 상디의 진심 어린 말에 푸딩은 마음속으로 나는 상디씨를 죽이려고 했는데 고맙다고 하지 말라며 상디씨에게 수없이 사과해야 한다고 되뇌이지만 마음과는 달리 푸딩은 시끄럽다며 독설을 쏟아내고 한 번도 자신의 진심을 남에게 털어놓지 않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모르는 푸딩은 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푸딩의 모습에 상디는 바보 취급할 생각은 없었다며 당황하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상디가 원망스러웠던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부탁이 있다며 상디의 담배를 빼앗고 작별의 입맞춤을 나눕니다. 상디가 기억하는 건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상디를 피해 달아나는 푸딩의 모습뿐. 푸딩은 자신의 능력으로 상디의 기억을 빼앗고 상디를 피해 달아나 구석에 숨어 상디와의 첫 만남에서 느꼈던 자신의 본 모습을 알면 상디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혐오할 것이라는 생각과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며 되뇌이는 모습을 회상하고 자신이 수없이 되뇌이던 자신을 향한 혐오와는 달리 자신을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해주는 상디의 모습과 거짓이었고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푸딩이 나의 결혼 상대였다는 게 정말 좋았고
고마웠다는 상디의 말을 회상하며 푸딩은 상디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는 걸 깨닫고 상디에게서 빼앗은 추억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김없이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마음이 교차하고 푸딩과 이별한 후 상디는 어때서인지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여자들에게 구애를 해도 예전과는 달리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실루엣과 함께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고 여행이 계속될수록 점점 상디의 공허함은 커져만 갑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의 상디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고 마침내 여행이 마무리되는 최종 목적지 자신의 오랜 염원이자 꿈인 오울블루에서 우연히 푸딩과의 모든 추억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오울블루의 정체는 사람들이 바다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던 레드라인이었고 자유를 속박하던 레드라인이 파괴됨과 동시에 자신이 서 있는 바다를 제외한 세 개의 바다가 모여 합쳐지는 아름다운 오울블루가 탄생하는 모습과 함께 상디는 마치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오울블루와도 같은 아름다운 세계의 눈을 지녔고 상디를 속였다는 죄책감과 상디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자신과의 기억을 지우고 눈물 속에 푸딩은 상디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았으며 애정결핍에 시달리던 상디는 이내 눈물을 흘리며 해적왕이 된 루피를 비롯해 각자의 꿈을 이룬 밀짚 모자의 적단을 떠나 푸딩을 찾아 나섭니다. 상디는 푸딩을 찾아 토트랜드로 향했지만 푸딩은 상디를 잊지 못해 결혼할 상대만큼은 자신이 직접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조언대로 상디를 잊고 자신의 새로운 연인을 찾기 위해 토트랜드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푸딩이 토트랜드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상디는 푸딩을 찾아 전 세계를 떠돌기 시작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름다운 세계의 눈을 지닌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과 고뇌의 시간 속에 상디는 로라를 찾아가고 너무도 슬픈 상디의 모습에 푸딩이 가르쳐주지 말라고 한 이야기도 있고 몇 년 전 푸딩을 만났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푸딩이 아직도 상디를 사랑하고 있으며 만약 상디가 자신에 대해 물으면 상디의 행복을 위해 자신과 같이 나쁜 여자는 있고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달라고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푸딩과 만난 로라는 푸딩의 상디를 향한 마음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있는 곳을 알리지 말라는 푸딩의 부탁에도 상디에게 슬쩍 푸딩이 있는 곳을 가르쳐줍니다. 상디는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뻐하며 푸딩을 찾아 한 걸음에 달려갔고 푸딩은 어느 이름 없는 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푸딩은 상디를 잊지 못했는지 상디와의 추억을 회상하듯 내부는 마치 상디와의 결혼식 날과 같은 예식장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으며 푸딩이 판매하는 케이크는 빅맘을 위한 웨딩 케이크를 같이 만들 때 상디가 고안한 특제 참깨 생크림을 사용한 케이크만이 가득한 아련한 모습을 보여주나 푸딩은 장을 보러 나갔는지 카페에 보이지 않았고 상디는 카페에 앉아 가만히 푸딩과의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회상과 함께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고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푸딩은 손님의 정체가 상디인지 생각지 못해 황급히 주문을 받으려 하나 이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상대가 그토록 사랑했던 상디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금껏 숨겨왔던 세 번째 눈이 개한돼 눈물을 흘리며 상디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상디를 향해 악담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갑작스러운 상디를 향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기절하고 깨어나 악담하기를 반복하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상디이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상디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신이 너무도 미웠던지 상디를 피해 달아나려 하고 상디는 아무 말 없이 도망치는 푸딩을 붙잡아 남자답게 과거 푸딩과 결혼하고자 했던 것은 제르마 가문과 빅맘의 협박 때문이 아닌 아름다운 착한 마음씨를 지닌 푸딩이라면 일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한 순수한 자신의 의지였음을 밝히며 자신의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푸딩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디와의 이별 이후 잊으려 아무리 노력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문득 상디와의 추억을 회상하던 푸딩은 상디와 재회한 것만으로도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프로포즈까지 받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폭주하며 누가 결혼 따위 할 것 같냐는 악담으로 기쁘게 상디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거짓된 약혼이었지만 안타까운 이별과 기다림 그리고 감동적인 재회를 통해 마침내 서로의 숨겨진 마음을 깨닫고 결실을 맺게 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디와 푸딩의 안타까운 아련한 사랑 이야기를 각색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영상은 재미있게 즐기셨나요? 더욱 재미있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